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타 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 2,600선을 겨우겨우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날도 덥고 안 그래도 힘든데 왜 이렇게 시장까지 어려운 건지 고민이신 분들 잘 채널 고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오늘 시장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이야기 나눠보고요. 특징적인 종목들도 하나하나 이야기 뜯어보도록 할 테니까 함께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복구시킬 수 있는 인사이트 팁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든 월요일이지만 이 월요병도 날려주실 저희 전문가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상현, 이주연 전문가님 인사드립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월요일장 코스피와 코스닥 등락이 갈리긴 했지만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좀 보면 하락을 했습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크게 무리 없는 그런 장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나한텐 easy, 쉬웠다? 저한테뿐만이 아니라 이제 좀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큰 폭으로 시장에 이렇게 밀렸던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사실 이제 5일선을 이탈했다라는 부분, 지난주 수요일쯤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지금 5일선 아래로 급격하게 조정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차근차근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미증시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상승 흐름을 이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여기서 좀 급격하게 발작을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이렇게 이제 약간 조정을 좀 받을 때가 네. 저는 항상 좋았어요. 그래서 매매할 종목들도 훨씬 많고 네. 시장에서 좀 강한 종목들이 두드러지게 딱 보이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요 흐름이 저는 한 2,550포인트 정도? 그 정도까지는 조금 이어질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자. 안 이어지고 바로 올선 회복해준다면 제일 좋겠지만, 제일 좋겠지만 네. 일단은 조정을 조금 더 열어놓고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시장에서 또 이렇게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잘 공략하면 오늘도 또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만큼 시장에 대해서 앞으로 잘 흐름을 보고 건강한 조정을 받을 때 종목 함께 공략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도 여쭤볼게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은 좀 약간 지난 주말에 끝났던 미증시가 휴장이었고요. 또 약세로 끝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눈치 보기 부분들이 좀 상당히 강하다 좀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지난 주말에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저점에서 20일 동안 올라왔기 때문에 20일 가기에 대한 평균선이 21선에 있고 또 21선마다 튀어주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어떤 상승장의 흐름입니다. 물론 21선이 만약에 깨지고 이탈하면은 상승장이 약간 깨지는 또 쉬어가는 부분에 해당이 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21선에서 반등을 해주고 있고 오늘 저점이 거의 21선의 근처에서 반등을 해줬다. 좀 보게 됩니다. 물론 바로 정고점을 돌파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 한 정고점 돌파까지의 또 박스권 흐름을 한두 번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고점 대비 보통 5일 정도가 되면은 조정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해당이 됩니다. 잠깐 거래소의 차트를 잠깐 보더라도 고점에서 보면은 현재 5일 정도 저점에서 보면은 20일 정도 올라와주면은 쉬어간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고점에서 5일이기 때문에 오늘입니다. 오늘 망치형 음봉의 어떤 모습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내일 숨고르기 양십자 도정 나온 다음에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오늘은 관망세지만은 내일 모레 상승 반전은 종목군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계속이 되고 지수처럼 고점 대비 5일 정도 조정을 보이는 눌림목 종목을 한번 공략을 좀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시장에 딱 맞는 또 전략이 있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두 분과 함께 오늘도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장 속에서 이 든든한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안내를 자세히 보시면 좋을 텐데요. 어떻게 하면 노란톡 입장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장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만나보시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오늘 우주로 쏘아 올려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17.55% 오르면서 13만 7,3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신고가를 시원하게 울려주는 모습이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올해 2분기에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을 거둘 것이다라는 기대감 속에서 오늘 사상 최고가를 장중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증권사에서 11만 원에서 16만 원까지 올린 상황인데 과연 그 목표가까지 날아오를 수 있을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내용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아진 실적 기대감에 오늘 상승을 한 종목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한국판 스페이스X다.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떴다. 이거 노래로 불러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떴다 비행기. 떴다 비행기. 떴다 비행기. 네, 아니 근데 뭐 비행기보다도 뭐 우주로 저는 더 날아갔으면 하는 이제 마음을 담아서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잘 써주셨는데 먼저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먼저 여쭤볼게요. 한국판 스페이스X다. 예. 뭐 한국에 뭐 미국에 스페이스X가 있다면 한국판에는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다. 뭐 이런 말인가요? 예. 자, 맞습니다. 네. 최근에 현재 이제 누리호 3차 발사가 이제 성공을 좀 했고요. 누리호 3차 발사 뒤에는 민간에게 기술 이전을 해서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데 두 업체 중에서 이제 주간 업체 부분들이 주간 업체가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우주 발사체 산업을 현재 기술 이전 받아서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자회사 스트랙 아이와 함께 어떤 항공, 그 우주 항공, 그다음에 인공위성 관련된 기술 사업을 같이 추진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잠깐 뉴스에 나왔지만은 네.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그 관계자가 나와서 우리가 이게 비공식적인 이야기입니다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액체 로켓 발사체를 가지고 그것만 하겠느냐. 파괴적인 어떤 발사체도 꿈꾼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고체 어떤 발사체를 가지고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해주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자회사인 현재 합병을 했습니다. 한화 디펜스. 한화 디펜스는 굉장히 방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알아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가장 독보적인 존재 부분들이 이제 현재 K9 자주포. 이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전 세계를 거의 휩쓸다시피 했고 이번에 폴란드에 대한 어떤 수출 부분들이 굉장히 두각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상당히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호주에 대한 레드백 현재 장갑차 부분들 장갑차는 현재 탱크 자주포 그다음에 장갑차, 구별 못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주포는 뭐냐면은 바퀴 달린 포입니다. 그러니까 바퀴 달린 포가 자주포에 해당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옛날에는 바닥에서 있었잖아요. 쏘고 이동하려면은 이동해야 되니까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고 탱크는 오리지널 탱크고 그다음에 장갑차는 이제 전투병을 실어 날리는 부분이 장갑차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이런 어떤 성장성들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실 종목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전체 이제 저점에서 보면은 현재 65,000원.
여기서 이제 더블이 되면은 무조건 이제 100% 진폭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파동 이론의 개념이라겠죠.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13만 원이 고점이지만은 12만 원이 현실적인 가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되고 있고요. 또 이 직전 고점에서 조정폭이 이제 10만 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결국은 13만 8천 원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현재 10만 원에서 나름대로 어떤 걸리는 구간이 61.8%가 되면은 16만 원 정도 됩니다. 16만 물론 원. 여기서 조정 보이고 한 번 더 가면은 20만 원까지 뭐 최종적으로 갈 수가 있겠지만은 지금은 약간 조정 구간이고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생각보다 약간 길어질 현재 로우 사태 관련된 부분들이 약간 길어질 가능성도 좀 많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 수주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줄 수가 있다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증권사에서 제시한 목표가 16만 원에 대한 근거를 자세하게 차트적으로도 설명을 해주셨고 이 사업의 확장성 부분에서도 짚어드렸습니다. 저 이주연 전문가님한테도 여쭤볼게요. 떴다 비행기 해주셨는데 네. 계속 우상향을 그리면서 떠야 할 텐데요. 네, 일단 신고가를 갱신했던 이제 9만 원대부터 이제 계속 올라오다가 4월 초에 이제 수급이 조금 개인 매수세들 쏠리면서 맞아요. 차익 실현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부각이 많이 되었는데요. 그 전에 이제 나오고 있었던 실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올해 예상 추정치가 이제 한 7,100억 정도. 지금 시가총액이 오늘 이렇게 17%는 올라가지고 7조가 안 돼요. 6조 9,500억이기 때문에 뭐 7천억이라고 쳤을 때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이제 제조업에 멀티플 10배 정도 보수적으로 준다 했을 때 적정 주가라고 하면 지금 멀티플 한 15배 정도는 그쵸. 최소 줘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수적으로 봐서 15배. 네. 그렇다면 현저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고 작년도 실적이 3,700억이었어요. 그럼 엄청 뛴 그런데 거네요. 올해 아직 뭐 올해가 안 끝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2배 가량 이렇게 실제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고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피크 아웃 되는 그런 뭐 일회성의 실적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년에는 8,400억 예상치고 내후년에는 거의 1조 가량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부터 이제 좀 기대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아까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K9 자주포 유럽에 지금 폴란드라든지 이런 곳에 이제 수출하는 부분들 수준 많이 따는 상황인데요. 네. 드론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뭐 조그만한 이런 것들 생각하지만 무인기라고 하면 진짜 드론 택시나 택배가 가능할 정도로? 아니, 그런 거 말고 전투용으로. 전투용으로? 그렇죠, 이제 전투용이죠. 사람이 타지 않은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는 풀스케일의 무인기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전투기인데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우와. 그런 사이즈를 얘기를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올해 아마 풀스케일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제 발표가 되고 이게 어느 정도의 기대치를 부과할 수 있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네. 오늘 거래량이 이제 좀 거래 대금 급격하게 좀 터졌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시총이 뭐 한 3천억? 뭐 작으면? 작은 뭐 우리 스몰갭 관련 종목이라면 이제 소형주라면 뭐 연속성 있게 좀 쭉쭉쭉쭉 가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물론 뭐 연속성 있게 갈 수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만은 한 차례 조정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열어두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권사에서 16만 원이라는 그 목표가를 제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1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총 한 10조 정도 못 갈 수 있는 가격대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나 한화라는 기업 자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행보들을 보면 대우조선해양 인수하면서 하나오션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이제는 육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 뭐 하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들까지 다 해서 육해공을 육해공을 다 통틀어서 통합 방위 산업 업체가 됐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그리고 우리나라 유일하게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더 줄 수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종목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매물대가 아예 없어요. 그러면 조정 나올 때
저점 구간 여러분들 잘 공략하신다면 네. 분명히 또 신고가 흐름, 우상향 흐름 그대로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한번 잘 지켜보시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좋아 보인다. 하나 관련주들이 좋아 보인다 하시면 한화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승한 것을 바탕으로 이 한화그룹주 그리고 그 안에 한화 종목까지 눈여겨보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종목들 어떻게 또 공략을 하는 게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전문가님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빙그레입니다.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요. 서울은 무려 35도까지 기온이 치솟기도 했습니다. 여름 수해 관련주로 빙그레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쏠렸던 종목들이죠. 빙그레를 포함한 위니아 등 폭염 관련주가 장 초반 강세였습니다. 폭염이 예상되면서 매수세가 장 초반부터 빠르게 몰린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오늘 대표적인 이 여름 수혜주로서 빙그레 2.85% 오른 채로 48,8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름이 이렇게 더울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오늘 폭염 그대로 많은 분들이 느껴보셨을 텐데 폭염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빙그레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분은 해당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빙그레 피식? 이게 뭐죠? 썩소? 예. 이거요? 그런 거잖아요. 이제 빙그레라는 게 이렇게 웃는 그런 모습이니까. 아, 웃었다? 네, 아, 오케이. 식하고는 웃었다. 아, 오케이. 활짝이 아니네요. 박장대소가 아니네요.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여름 아닌 K푸드로 고고라고 적어주셨어요. 빙그레에도 많은 음식들이 나오고 있죠.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먼저 네. 피식 웃었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게 또 여름 수혜주를 이렇게 묶여서 가네요. 네, 그렇죠. 오늘 뭐 날씨가 또 너무 더웠죠. 뭐 34도까지 올랐나요? 아, 35도, 4도 이 정도까지 올랐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굉장히 이제 무더운 그런 날씨다 보니까 이제 빙그레 하면 생각나는 아이스크림 있으세요? 그럼요. 뭐 있으세요? 바닐라 맛. 바닐라 맛. 바닐라 맛. 그렇죠. 바나나 맛. 메론바. 그렇죠. 아. 메론바가 빙그레 거잖아요. 바나나 맛 메론바도 나오긴 한데. 그다음에 아니, 그 또 퍼먹는 거 거기 거 아닌가? 그래. 네, 플레도 들어있고요. 그죠? 네. 그래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빙그레가. 그런데 제가 왜 피식이라고 했냐면 주가는 이미 약간 좀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을 했는데 아, 미리 반영했어요? 네, 이게 올해 뭐 엘니뇨가 올 거다, 무더울 거다 이런 거를 반영했다라기보다는 그거보다는 네, 이제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식품 관련주들이 가격 상승, 인상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상품 가격을 올 초에 이제 인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실적이 장부에 찍히는 숫자가 이제 커질 수 있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 결국은 이제 뭐 원자재 가격이 다시 떨어지게 되면 스프레드 마진이 커지게 되니까 그렇죠. 이게 증가가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영업이익이 400억이 조금 안 됐거든요, 작년에. 올해 예상치가 뭐 한 5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시면 시가총액이 4,800억이에요. 그래서 네. 싸다라는 생각은 조금 안 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기업 자체가. 네, 그래서 어떤 그 실적이 물론 올해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스프레드 마진이 이제 증가하는 부분들 거기에 따른 이익의 증가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바나나 우유 이거 외국인들이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 미치죠. 네, 그래서 뭐 없어서 못 팔았던 그런 시점도 잠깐 있었고요. 뚱뚱한 바나나 네. 우유요.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뭐 해외에서 지금 한국 과자, 뭐 한국 음식 이런 것들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기대를 해본다라면 장기적인 뭐 우상향 흐름도 만들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흐름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떤 저항권에서 일단 밸류에이션적인 뭐 측면을 좀 따져가지고 정리하는 관점이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워낙에 거래 대금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면 매도하기도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요번에 혹시나 시세가 좀 크게 나오는 흐름이 이어진다. 이 날씨 때문에. 그러면 그때를
아래에서 사신 분들은 좀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뭐 그게 아니다. 뭐 나는 실적 매년 증가하는 거 보고 중장기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꾸준하게 뭐 가져가셔도 나쁘지 않을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내일 비 올 확률이 뭐 아까 날씨를 알아보니까 50%. 네, 수요일 날은 비 뭐 온다. 90%가 넘더라고요. 그럼 기온이 살짝 떨어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이스크림 또 이게 싹 네, 높겠죠, 예, 이런 이슈가. 또 이슈가 이제 또 안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날이 굉장히 덥다고 해요. 네. 목요일 날 종가쯤에 요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이런 것들 여름 관련주들 일정 그 시즌 그러니까 겨울 여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애들. 계절 네. 테마들이 있거든요. 그런 테마들을 보신다면 제 생각에는 뭐 빙그레보다도 스마트 그리드 관련 쪽으로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지금 신고가로 가는 종목 중에서 생각나는 거는 뭐 일진전기 이런 일진전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빙그레 하하하가 아니고 피식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 이 점까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도 K푸드로서 이 종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신다고요? 예. 일단은 뭐 그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한 어떤 그 현재 이제 판매에 대한 브랜드 종목 그 명을 많죠. 다 이야기를 해줬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매출을 따질 때는 현재 계절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많이 따지자면 이 업체가 현재 생각보다 올해 전체 실적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부분 어떻게 되냐면은 전년 동기 대비로 많이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실적이 얼마가 증가됐느냐 요인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정도의 매출 신장이 있었기 때문에 대략 추정치로 보면 계절 변동 요인은 있겠지만 올해 추정치로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상당 부분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PBR이 1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완만한 어떤 상승의 흐름들은 상당히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네. 그래서 빙그레 부분들은 특별한 어떤 이슈보다는 현재 글로벌 또 성장하는 K푸드의 어떤 성장성, 중장기 성장성 이 부분들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길 바라고요. 차트를 통해서 현재 말씀을 좀 드려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빙그레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이 저점과 저점의 추세선, 그다음에 이제 고점과 고점을 추세선 이 부분들을 한번 연결을 좀 해보면은 지금은 이제 추세선 부분들을 약간 돌파를 좀 해주고 안착하는 흐름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의 눌림목 부분들이 61선까지 빠졌고 매번 61선에는 계속해서 반등을 좀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올라와주는 단계입니다. 물론 바로는 올라오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삼각 수렴 영역을 보이다가 한 번 더 여름철이 이제 피크가 졌을 때 주가도 약간 피크를 치지 않겠느냐 하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 때문에 앞으로 이제 중장기 한여름에 어떤 피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슈팅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빙그레에 대해서 차트적으로도 자세히 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빙그레 만나봤고요. 저희 세 번째 특징적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세 번째 종목은 펩트론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올랐는지 함께 보시죠. 네, 펩트론 오늘 펩타이드 기반 신약 개발 기업이죠. 이 펩트론의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자세한 이유를 살펴보면 6월 개최되는 미국 당뇨병 학회에 펩트론이 참가해서 회사의 1개월에서 2개월 지속형 당뇨 비만 치료제 전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20.40% 오르면서 9,030원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큰 양봉을 그리면서 마무리가 된 펩트론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은 머스크의 다이어트라고 적으셨고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바닥 가능성 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이 머스크의 다이어트라고 적어주셨으니까 그분이 다이어트를 하나요? 예, 해티에 성공했습니다. 오, 부럽다. 그 몇 달 전에 그 현재 그 뚱뚱한
이렇게 어떤 포즈 비만 사진이 올라와서 네. 망신을 좀 당했습니다. 아이고. 예,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작심하고 현재 3개월 후에 다시 날씬한 몸매를 찾아왔는데 야.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죠. 그렇죠. 이게 다이어트 무슨 비법 때문에 비결. 하느냐 하는데 트위터에 또 이런 답글을 달았죠. 간헐적 단식 그리고 위비고 이렇게 달았는데 위비고가 현재 그 치료제 쪽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이제 당뇨병 치료제 쪽인데 비만에도 효과가 있다고 좀 이렇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 약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보통 왜 그러냐면 당뇨병에 대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면 혈당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고 그게 의외로 어떤 포만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작용이 돼서 그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에 비만을 좀 축소한다는 어떤 견해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서 당뇨병하고 비만하고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데 바로 이 업체에서 지금 현재 펩트론에서는 이런 치료제의 전임상 치료물질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펩트론을 우리가 포커스를 어디서 맞춰야 되느냐 하면은 현재 펩트론이 뭐냐면은 펩타이드. 펩타이드가 뭐냐면은 단백질입니다. 그 단백질을 어떻게 치료제로 사용하느냐? 단백질을 치료제로 사용을 한 것이 아니라 단백질이나 포도당, 지방 이런 것들은 세포의 영양분이기 때문에 세포 속으로 그대로 들어갑니다. 예, 왔다 갔다 해야 되죠. 근데 일반적인 항암제나 일반적인 약물이나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면은 세포가 전체 차단을 해줍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절대 봉쇄를 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은 현재 구속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약물을 현재 집어넣으면은 그대로 통과되겠네. 딱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백신이 그 원리가 되는 거죠. 지질에다가 콩 지질에다가 현재 현재 이런 RNA를 집어넣어서 어떤 백신을 원리를 하듯이 현재 단백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최상위 그 단백질 약물 전달체 기술을 사용을 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약물 전달체 기술의 어떤 기술의 각축전인데 유일하게 단백질을 가지고 펩타이드를 가지고 하는 단백질 치료 기전인데 이런 부분들이 몸속에서 현재 서서히 그 이제 약물이 방출되는 그 원리를 가지고 지속형 또는 서방적 기술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이슈가 부각이 돼서 한번 급등을 한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새로운 약물 기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펩트론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펩트론은 오늘 오전에 또 이슈가 돼서 하루 종일 거래량이 터지면서 고점에서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밀리지는 않았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물론 내일 정도에 약간 며칠 정도 조정이 나와줄 수 있지만 한 번 정도의 더 이슈적인 측면이 어떤 부분들이 있고 또 국내에서 어디서 위탁 생산하느냐 하는 이슈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현재 펩트론도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이슈거리가 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현재 펩트론 한번 주목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있으면은 접근할 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올랐던 펩트론에 대해서 기술의 어떤 부분에 저희가 집중해서 이 종목을 주목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마지막 특징적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 정말 대단합니다. 삼부토건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부토건 오늘 상한가로 직행을 하면서 3,8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급등하면서 오늘 또 상한가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해당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 텐데 삼부토건을 비롯한 다양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차관이 지난 14일 부산항을 방문해 재건 사업을 논의한 데 이어서 16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발언을 또 한 바 있었죠. 투자 심리를 자극한 만큼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가 된 삼부토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들과 함께 이 삼부토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방산주, 재건주 동시 급등이다. 맞습니다. 오늘 동시에 동시에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은 한시라방.
네, 이거는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이야기를 들어볼 수밖에 없는 게 라방에서 그렇게 또 이 종목을 언급을 하셨다고. 네, 뭐 그렇게 언급을 많이 한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그걸로 또 수익 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뭐 이제 제가 매일 1시에 이제 라이브 방송을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종목을 하루에 이제 하나씩 정도 드려요. 뭐 안 드린 날도 있습니다. 어제 거 그냥 그대로 가져가세요. 아니면 어제 거 또 사세요라고 얘기를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종목을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 이제 종가 매수 그날 오후장에 이제 제가 방송을 하니까 종가쯤에 사볼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그저께는 이제 뭐 피코그램 드려가지고 금요일날 우리 수익을 또 내고 나오셨을 거고. 오늘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삼부토건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정확하게 이제 10% 이하로 내려오면 이걸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11% 가면 어떡해요라고 질문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사도 된다라고 네.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꼭 보면 0.1% 더 올라가 있으면 어떡하죠?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같이 이제 조심스러운 사람들. 제가 네.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가지고 네. 딱 이야기를 드렸고 종가에 사신 분들은 뭐 아침에 시가부터 올랐고 시간 외에서부터 이미 올랐어요. 그래서 현대 에버다임도 급등을 했었고요. 삼부토건 이제 급등하면서 오늘 결국 뭐 상한가까지 올라왔는데 뭐 라이브 때 보여드린 것처럼 상따도 그냥 서슴없이 제가 이제 또 진행을 하는 것들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시 라이브 방송을 직장 때문에 좀 보기 힘들다. 이어폰을 끼고 소리만 들으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 사보시면 좋을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딱 드리면 네. 그런 종목의 비중 크지 않더라도 조금씩 이렇게 사서 뭐 길지 않습니다. 뭐 하루 아니면 이틀 안에 이렇게 시세가 나든지 아니면 짧은 또 손절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제 아침부터 이제 우크라이나 이 재건 관련해서 이슈가 터지면서 삼부토건 그 전에부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시세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눌림이 좀 크게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 올라왔던 종목이었고 대장주로서 움직였기 때문에 삼부토건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장 초반에도 올라갈 때 삼부토건 대장 필두로 해서 2등주, 3등주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라고 소개를 톡방에서 이제 또 드리고 했는데 오후장에까지 이제 뭐 SY도 치고 올라오고 또 자연과 환경도 갑자기 그 모듈형 이런 재건 관련주로 엮이면서 금강공업과 함께 이제 급등세를 이렇게 보여줬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은 테마를 형성하면 항상 그 테마의 특성에 맞게끔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톡방 여러분들 들어오신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시간 관계상 이제 다 얘기를 못 드린 부분이 조금 아쉬운데 어찌됐든 뭐 이 재건 관련해서는 21일인가 내일 모레인가 그 회의가 있거든요. 그 관련해서 이슈가 좀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잘 지켜보시면 짧게나마 변동성이 큰 섹터라서 수익을 또 내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시 라이브 방송 통해서 또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니만큼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라이브 방송도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특징적인 종목 모두 만나봤고요. 오늘 또 두 분이 동시에 골든벨을 울리셨다고 해서 바로 어떤 종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두 분이 또 동시에 골든벨을 울려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은 덕산 하이메탈로 16.7% 수익이 났어요. 예. 어우, 네, 목표 수익률을 훌쩍 넘겼는데 리뷰해 예. 주시죠. 예, 덕산 하이메탈 뭐 소개할 때 하이, 헤이, 그다음에 헬로우 그 중에서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는 예, 맞았잖아요. 그렇죠. 하이닉스로 내가. 그래서 덕산 하이메탈 현재 부분들이 핵심이었었는데 네. 노란 톡방에서 이야기를 좀 했고요. 덕산 하이메탈 이런 부분들 이야기했는데 크게 이제 급등을 좀 해줬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도 뭐냐면은 반도체 업종 중에서 전체가 다 가는 것 같지만은 그 중에서 약간 끼가 있는 종목 이게 뭐 세력적인 요소가 아니라 바로 그 현재 최근의 이슈에 가장 부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생각이 드는데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첨단 공정
후공정의 패키징 과정에서 필요한 숄더볼 관련된 부분을 정확하게 언급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런 수직 계열을 완성을 좀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해서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적중한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어떤 제가 한 달에 이제 탄생 파동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급등 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음봉 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양봉 나오고 또 추가적인 양봉 나오고 5일선 지지받고 있죠. 물론 하루 이틀 더 쉬어주다가 한 번 더 올라가는 2단 시점이 되면은 거의 한 달 올라갈 것의 상승폭을 거의 완성을 하기 때문에 최근 저점을 보면 5,300원이잖아요. 그러면 10,000원까지 가면 더블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고점이 왔다고 좀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가져갈 필요가 있고 또 신규로 하실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래 노란톡 오시면은 제2의 덕산 하이메탈 제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덕산 하이메탈 이 두 번째 덕산 하이메탈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된다는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수익 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노란톡은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된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릴게요. 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도 만나볼게요. 나노브릭으로 10% 수익률이 넘었습니다. 네네. 근데 워낙에 종목을 또 많이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거 오른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굉장히 쿨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뭐 올라가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확신이 있었던 거죠? 네, 이제 우상향 흐름이 있었고 이 잉크라는 그 아이디어 자체가 너무 쌈박하다 그래야 될까요? 그렇죠. 이 신박한 신기술이잖아요, 진짜. 네, 그렇죠. 어떻게 이제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시는 이 노트북 색깔이 빨간색으로도 바뀌었다가 노란색으로도 바뀌었다가 페인트 칠을 하지 않는데 네. 이렇게 바뀔 수 있다. 그럼 저 휴대폰 안 바꿀 텐데. 그렇죠. 휴대폰 케이스도 계속 뭐 네. 색깔이 바뀌고 자동차 색깔도 뭐 오늘은 기분이 좀 꿀꿀하니까 보라색 탔다가 내일은 날씨가 화창하니까 흰색으로 바꿨다가 진짜 그거 너무 그렇게 좋겠다. 할 수 있다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현실화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게 또 신기한 부분이고요. 네.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에 걸맞게끔 시세가 상한가도 이제 뭐 2번씩 나와주는 굉장히 강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 종목에서 제가 공략을 했기 때문에 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당연히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며칠 안 돼서 이렇게 올라갔죠. 아직 나노브릭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오늘 이제 한 20% 급등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한 3일 정도 조정, 3, 4일 정도 조정을 받았거든요. 제가 이제 방송에 소개드리고 다음날 올랐다가 3일 정도 조정, 5% 정도 조정 받고 지금 급등이 나오면서 거예요. 목표가를 네. 달성을 했는데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신고가 넘어갈 가능성은 좀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52주 신고가긴 한데요, 지금. 앞에 보시면 이제 2022년도에 이런 매물단이 좀 있습니다. 이런 구간들을 지금 지나가기 위해서 주가가 위아래로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네. 아직까지도 보시면 뭐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진 게 한 400억 정도. 크게 거래량이 뭐 고점에서 터졌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만한 세력이 다 털고 나갔다라고 얘기할 만한 그런 포인트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 뭐 여전히 보유하고 계신 분 있다라면 이대로 가져가셔도 좋고요. 또 신규로 제가 봤을 때 조정 나올 때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함께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네. 삼성토건도 뭐 바로바로 가고 나노브릭도 바로바로 갑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뭐 10개 중에 한 8개는 바로바로 가니까 그런 것들을 공략해보고 싶다. 노란톡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최근에 또 탄력 받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짧은 시간 안에 종목들이 날아가는 걸 보면서 나노브릭도 벌써부터 10% 넘는 수익률 달성하신 거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두 분의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들에 대한 내용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간 종목들 자랑만 하고 끝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도 두 분이 히든 종목을 준비해 주셨다고 해서 바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 지금부터라도 잘 들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임상현 전문가님 먼저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늘 넌센스 퀴즈로 이 문제풀이 난이도를 조절해 주시잖아요. 오늘은 힌트 어떻게 준비해 주셨습니까? 오늘은 2개 준비했습니다. 2개, 넌센스 2개? 거의 직설적으로. 진짜 직설적으로? 알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TV입니다. TV요? TV를 디스플레이인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텔레비전. 텔레비전이죠. 근데 그렇게 쓰면 옛날 사람이래요. 그래요? 네. 거기까지. 거기까지. 이미
종목명을 거의 노출하다시피. 아 진짜요? 아 죄송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예. 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뭡니까? 맛있겠다. 포토칩스죠. 네. 예, 감자칩. 어. 예,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약간 블로그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광고비를 안 준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거 만든 회사 걸 제가, 사면 어떡해요? 지워야 된다. 광고비를 안 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있죠. 그래서 이 그 과자 이름에도 칩이 들어갑니다. 칩. 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TV, 칩 이렇게 조합하면은 뭔가 그 그림이 나옵니다. 아이디어 그래서 뱅크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예. 세 번째 이제 본격적으로 현재 본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업체 부분들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의 반도체 설계를 하는 회사인데 물론 차량용 반도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용 앞에 있는 부분들이 인포테인먼트. 그러니까 그 인포테인먼트란 것은 인포메이션하고 엔터테인먼트의 약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량용 계기판이나 내비게이션이나 모든 정보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이걸 엔터테인먼트화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것이 영상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영상 관련된 어플리케이션 이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설계하고 그 안에 칩을 전체를 생산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의 어떤 성장성들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제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처음에는 디지털 어떤 제품을 계속 모아놓은 수준에서 이제 확장이 되고 있지만은 가면 갈수록 성능이 확장이 되고 용도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고급차에서만 볼 수 있는 건데 자동차의 그 유리 앞부분에 현재 빛을 쏴줘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유리창 현재 윈도우 안에 이렇게 내비게이션 형태처럼 비추는 부분들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어떤 기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대한 현재 그 칩 이 부분들도 현재 별도로 이제 생산을 좀 하고 있고요. 양산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또 세 번째 부분들은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 그러니까 자동차 옆에 주변의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어떤 영상 관련된 어떤 솔루션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도 현재 출시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만능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다스용 부분까지 인공지능과 결합한 어떤 그 칩까지 생산하는 부분인데 브랜드가 돌핀입니다. 그래서 이 업체의 어떤 브랜드가 부분들이 최종적으로는 디스플레이하고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하고 아다스 부분을 합체를 하는 최종적인 어떤 그 반도체 회사로 성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종목이 어떻게 되겠냐? 당연히 급등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 급등을 보시면은 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급등했다가 현재 그 조정을 보였잖아요. 일주일 정도. 예, 지수가 일주일 정도 조정을 보이기 때문에 같이 조정을 보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머리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탑승 안 하신 분을 위해서 탑승하기 위해서 약간 눌려주는 모습이다. 그래서 노란톡에 오시면은 내일부터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다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좀 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2의 덕산 현재 하이메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TV 칩 하면서 열심히 다들 추론을 하고 계실 텐데 칩을 계속 빨리 해보세요. 힌트까지 더 드렸습니다. TV칩을 좀 빨리 발음해보면 종목명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종목명은 노란톡에서만 공개를 하니까 여러분들 임상현 전문가님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저 이주연 전문가님 힌트도 바로 들어볼게요. 세 가지를 또 정리를 해주셨다고요. 네, 자 저는 좀 직관적이게 만들지를 못해가지고 또 네. 이 힌트 세 개가 다 좀 숨겨져 있는 알겠습니다.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짱구를 굴려보겠습니다. 네. 자, 인프라 관련주다. 인프라요? 너무 넓은데요? 인프라 관련주 넓죠. 네, 철도, 뭐 다리, 뭐 그렇죠. 많잖아요. 철도, 다리, 전기, 항공, 많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들어보시면 네네. 혹시 좁혀지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회사 이름 앞에 우리 약자로 H하고 D가 붙으면 뭐죠? 뭔데요?
아, 몰라요? 현대? 제가 너무 말한 거잖아요. 그렇죠. 현대입니다, 현대. 현대가 붙어 현대도 있습니다. 많으니까. 그래서 앞에 그냥 HD는 붙어 있다. 거기다가 인프라는 아닙니다. 현대 뭐 인프라 코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 그거 말하려 했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비슷합니다, 여러분. 하고 있는 사업이. 자, 그런데 신고가 종목이에요, 이번에도. 현대가 중에 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HSD 엔진이라고 맞아요. 신고가를 간 종목이잖아요. 그 종목처럼 이 종목도 지금 딱 신고가를 넘어서려고 하는 발을 딱 이렇게 딱 얹혀놨습니다. 그래서 달리려고 이제 앞에 매물대가 없다. 이제 나는 출발한다라고 딱 발을 딱 얹혀놓은 종목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이 종목이 뭔지 딱 받으시면 굉장히 바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자, 화면에 한번 보시면요. 이 회사가 인프라 관련주라고 했잖아요. 만들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제품들. 눈에 보이시죠? R1250, 118톤짜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포크레인입니다. 포크레인. 굴착기라고 하죠. 네. 그래서 굴착기들이 이렇게 이제 뭐 8톤짜리부터 118톤짜리까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건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거 미는 거. 밀어내는 거, 길이 평평하게 만들어 주는 거. 뭐 저도 모르겠어요. 전문 용어가 있었습니다만은 트랙터? 불도저. 불도저는 아닌가? 이건 뭐 러그인가 뭐 아무튼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제 알려드릴게요. 찾아서 네. 자, 들어오시고요. 아무튼 요거 있고 그다음에 특수 장비들 요 보시면 이제 뭐 쓰레기들 찍어가지고 폐기물 처리할 때 뭔지 알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거 찍어가지고 이거 처리하려고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그 폭탄 터지고 한 것들을 정리하려면 이런 것도 필요하겠다, 그죠? 밀어내야 되고 도로 다시 만들고 하려면. 그쵸. 자,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도 들어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이 회사분들을 만났어요, 울산까지. 진짜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논의도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실적이 무지하게 좋아요. 실적이 좋은데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봤을 때 업사이드가 대략 한 50% 정도는 올라가도 적정 주가에 미치지 못한다. HD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에서도 얘기 드리고 노란톡방에서 얘기 드리고 해서 저점에 사신 분들은 이제 목표가까지 왔어요. 거의 실적 대비해서 적정한 주가까지 올라왔는데 아직 이 종목은 그렇지는 않다. 여전히 저평가 상태다. 자, 거기다가 하나 더 이야기 드리면 여러분 요즘 스마트 물류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엄청 하죠. 그런데 자율주행 무인 지게차. 무인 지게차요? 지게차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게 무인으로 이렇게 일을 해준다. 이겁니다. 아마존은 이미 뭐 스마트 팩토리화가 그렇게 다 됐다던데. 그렇죠. 거의 다 돼 있고 쿠팡도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우리나라 이제 물류 창고들이 대부분 다 자율화로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는 것처럼 자율주행 무인 지게차 이런 거 원격 제어도 가능하고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다 돼 있는 그런 것들을 벌써 개발을 해놨고요. 자율주행 굴착기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안 타고 알아서 이제 시스템으로 이렇게 파가지고 땅을 이렇게 만들어 하면 포크레인이 가서 열심히 이제 파가지고 딱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게임처럼 네. 사람이 필요 없구나.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제 바뀌고 있는 부분에 팔로우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앞에 HD가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가 내용들이 좋잖아요. 그렇죠. 신고가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프라 투자 계속하고 있고요.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재건까지 여기에 더해져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또 사우디 오일머니 형님들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또 네옴시티 실질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프라 쪽 관련해서 기업들 지금 실적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는데 거기에서 저평가되어 있고 주가는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좋은 기업을 여러분들이 사실 수 있는 기회가 제가 봤을 때는 내일쯤 그리고 모레쯤 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오랜 시간 기다리지 않고 주가가 팍 갈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의 오늘 또 준비해 주신 히든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면 저희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종목 선물까지 전부 드렸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임상현 이주연 전문가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사칭 피해가 계속 속출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2부에 저희 반장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